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지난번에 이어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불리는 수메르 문명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수메르의 문화입니다. 수메르의 대가 크레이머 교수는 수메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39가지나 있다고 하면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양 역사에 한정된 이야기죠. 저는 수메르 문화에 대해 지난번과 같이 환단고기 역주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환단고기 역주본에는 도시국가를 건설한 수메르, 수메르의 다신신앙, 양원제, 수메르의 법전, 알파벳을 낳은 수메르, 서양 최초의 학교, 노아의 방주의 원형, 상투를 튼 수메르 왕, 이렇게 수메르 문화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서양 최초의 학교, 촌지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메르 사람들도 교육열이 무척 강했다고 하는데요. 지각하기 일수이고 복장도 단정치 않고 글씨도 서툴러 선생님께 늘 야단 맞던 학생이 아버지께 선생님을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자고 했다.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선물을 주었으며 반지를 끼워 주었다. 푸짐한 접대를 받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형제들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친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학교 활동을 잘해왔으므로 이제 지식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녁뿐만 아니라 옷이 귀한 그 시대에 옷과 반지까지 모든 것을 다 받고 난 선생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네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뇌물을 많이 밝혔나 봐요. 수메르에서 학교 제도는 기원전 3000년 전에 확립되었고 기원전 2500년 전에는 교과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학교 제도가 있었고 4500년 전에 교과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과서는 물론 현재와 같은 책이 아니라 점토판 교과서이죠. 이 시대 학교에서는 수메르의 엘리트인 서기를 길러냈다고 하는데요. 서기가 엘리트라는 것 혹시 이해되시나요? 서기는 흔히 기록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수메르 시대 때의 서기는 많은 것을 점토판에 기록했답니다. 법에 관한 것, 토지 관리대장, 소유 물건,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신상, 이것 말고도 많았겠죠.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2명의 수메르인이 하나의 밭을 두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긴다면 그러면 수메르 관리는 그 밭이 언제 누구에게 팔렸는지 점토판의 기록을 다 뒤져서 찾겠죠. 그 기록은 1, 2년 전의 기록을 찾아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10년 혹은 더 이전의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종이로 기록된 내용도 10년치를 찾아보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심지어 종이보다 훨씬 두꺼운 점토판이라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서기라는 직업 안에는 수많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물을 정리하고 필요할 때 찾는 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메르 문명은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5000년 전 사람들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학교 이야기하다 엉뚱한 곳까지 왔네요. 다시 학교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메르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을 학교 아버지, 스쿨 파더, 학생을 학교 아들, 스쿨 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환단고기 역주본에서는 스승을 아버지, 학생을 아들이라 한 것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동양의 군사부일체 사상과 상통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수메르에 학교가 있고 교과서가 있었다는 것은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수메르인이 문자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수메르인은 기원전 3200년경에 이미 문자를 사용했었고 그 문자는 기원전 3100년경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쐐기 문자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문화의 선진국 수메르의 문자는
당연히 많은 고대 문명이 사용했는데요. 특히 그 시대 국제어였던 아카드어에도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메르의 문자는 고대 세계에서만 쓰이고 끝이 아니라 수메르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와 그리스 문자를 거쳐서 현대의 국제어인 영어의 알파벳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수메르 문자와 알파벳,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지만요. 그런데 수메르어, 여기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서령 문자로 기록을 남긴 수메르인의 말은 우리말과 똑같이 주어나 목적어 같은 체언 다음에 조사가 붙는 언어, 즉 교착어이다. 놀랍게도 지구상 언어 가운데 교착어는 한국어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 알타이어뿐이다. 수메르어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메르 말의 어순이 우리말과 거의 같고 단어 자체가 같은 것이 100가지나 된다고 한다.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두드러진 유사성은 두 집단의 공통된 뿌리를 암시한다. 한국어와 수메르어의 유사성, 좀 많이 신기하네요. 아버지를 아빠, 칼을 카르, 엄마를 그대로 엄마, 달도 달, 사람도 사람, 단구는 딩기르. 그만 읽을게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신기한 것이 또 있어요. 화면 왼쪽을 보세요.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죠? 이것은 바로 씨름.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유물이 아니라 수메르의 유물입니다. 향을 꽂는 향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같이 씨름을 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녔다고도 하고요.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 함도 지고 갔다고 합니다. 함 사세요! 이것도 똑같았을라나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수메르의 왕이 상투를 틀었대요. 와, 우리와 유사한 것이 좀 많네요. 그러면 수메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철학은 어땠을까요? 수메르의 철학과 사상 또한 동양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환단고기 역주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수메르인의 철학과 사상은 동북아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안키라 불렀다. 우주는 둥근 하늘 안무와 평평한 땅 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은 그들의 사상은 동양의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사상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또한 동양의 제왕 문화에서 나타나는 천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수메르 역대왕의 이름을 기록한 왕명록의 1단 1행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왕권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며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린다는 동양의 천자 사상과 상통한다. 이 외에도 수메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인간의 타락에 화가 난 신들이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신 에아는 선량한 인간 우투나피시팀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게 했답니다. 당연히 우투나피시팀은 만든 방주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고요.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투나피시팀 이름을 노아로 바꾸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네요. 사실 우투나피시팀 방주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보다 먼저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살짝 표절인가?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수메르의 문학작품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여기서 잠깐, 길가메시라는 이름이 무언가 익숙하시죠? 마동석의 헐리우드 진출작 이터널스에 나오는 그 길가메시 맞습니다. 길가메시는 실존 인물이었는데요. 수메르의 영웅이었다고 하죠.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 우루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의 중동의 이라크, 나라 이름이 우루크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우루크의 5번째 왕이 바로 길가메시예요. 이렇게 수메르는 지금의 현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메르는 수메르라는 큰 하나의 제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반에 도시국가의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루크 외에도 우루, 니프르, 라가시 등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좀 재미있는 점이 각 도시국가마다 서로 다른 수호신을 모셨어요. 수메르인들은 그 도시의 수호신이 우주 최고의 신으로부터 그 도시를 할당받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중앙에 신전을 모셨고 둘레의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수메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수메르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교였거든요. 수메르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을 책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메르인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자신들이 창조된 것은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믿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수메르인들은 신이 대기, 태양, 바람 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신과는 다신관으로 인간적 속성과 성격을 지닌 수많은 신이 존재하며 신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로서 계급의 구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계급 구조의 최상부에는 안이 있었다. 안은 신들의 왕으로서 다른 모든 신을 낳은 최고의 신이다. 안은 수메르의 초기 왕조 시대에는 우루크의 수호신이었지만 그 후 인간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늘 세계에만 존재하는 신으로 바뀌었다. 지상에 사는 신들의 우두머리는 안의 큰아들인 엔릴이었다. 안과 엔릴의 관계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관계와 같다. 그러면 이런 수메르 사람들의 믿음이 현대와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의 다신 숭배 전통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로 흘러갔거든요. 수메르 문명,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5,000년 전 이전 사회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메르는 법과 질서 체계가 확립된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수메르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메르 문명은 처음부터 거의 완성된 상태로 역사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저도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날 줄은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메르 문명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책에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가 서양 문명에 끼친 영향은 오늘날 세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양에서 수메르인이 최초로 사용한 바퀴와 수레이다. 수메르인은 한 번에 많은 흙이나 물건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4바퀴 달린 수레를 발명하였는데 덕분에 로마 군인은 마차를 타고 유럽을 평정할 수 있었다. 서양의 천문학도 수메르에서 유래하였다. 수메르인들은 춘분과 추분을 따지고 달의 운행 법칙을 발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황소자리, 사자자리 등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수메르인이 최초로 시작하였고 점성술도 이미 이때 성행하였다. 서양의 건축과 음악도 그 원형이 전부 수메르에서 나왔다. 서양 문명의 요소들 중에서 수메르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기원전 5,000년경에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수메르 문명을 서양에서는 인류 최고 문명으로 칭송한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의 근원인 동방 한국 문명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최고의 문명이 아니겠는가? 수메르에 대해 알아보니 지금의 서양 문명이 꽃이라면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그 꽃의 뿌리를 만져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